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밖에 그 한 장짜리 안내 자료와 함께 펜 이렇게 하나씩 준비했고요. 오늘 설명과 더불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하실 수 있도록 한 장 안에 저희가 좀 요약해서 넣어놨습니다.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제 소개 드리고 오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2014년도 개교했을 때 두 번째 학기부터 근무를 했고요. 개인적 사정으로 2017년 중간에 잠시 떠났다가 코비드가 시작되는 2020에 돌아와서 현재까지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학생들 모집하고 있는 송혜인 실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조지 메이슨 대학교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지만 지역명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 그리고 미국에 조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대학교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버지니아주, 미국 동부에 위치한 워싱턴 DC, 미국 수도에서 차량으로 한 30-40분 거리에 위치한 버지니아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립대학교로 성장해 있습니다. 사실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교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미국 주립대, 규모가 큰 대학교를 봤을 때는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50주년 맞이했어요. 근데도 그렇게 큰 규모로 주립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했던 요인은 수도와의 밀접한 연관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 가장 이제 재임을 오래 했었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도 저희 학교 오셔서 하셨던 적이 굉장히 많고요. 수도,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모든 디시전이 이루어지는 미국 수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회과학 계열 그리고 IT 계열 굉장히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학교고요. 페어팩스가 가장 커요. 버지니아주 안에 있는 페어팩스, 그리고 메이슨 스퀘어, 사이텍. 각기 운영하고 있는 전공의 형태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메이슨 코리아 캠퍼스가 하나의 대학교, 네 번째 확장형 캠퍼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페어팩스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4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부는 78개의 학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카네기 재단 선정 R1, Research Number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것만 열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몸담고 계신 그 학문에 대한 논문, 연구,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미국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도 선정이 되고 있고요. THE라고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Times Higher Education, 타임즈지에서 선정된 그런 여러 랭킹들을 저희가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슨 코리아는 무엇이 다를까? 학생들이 재학생이 되고 나면 본인의 성적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학생과 교수님들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졸업을 하거나 수강 신청을 했을 때 나와지는 최종 성적표, 모든 것이 미국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재학생으로 등록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이 시스템 병합이 시차도 있고 거의 48시간에서 72시간의 텀을 두고 학생들의 학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졸업하시고 나서는 당연히 졸업식 때 그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는 졸업 학위를 직접 받으시고, 졸업식을 참여 못하셨다면 학생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학위가 그 에 이렇게 돌돌 말려서 집으로 배송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실 때 제출하시게 된다면 이제 학위와 최종 성적 증명서 같이 내게 되시는데요. 그냥 메이슨 코리아에서 학기를 처음 시작했다 일 뿐이지 그냥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의 동문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는 4만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메이슨 코리아는 이제 1000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대학교입니다. 하나의 단과대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수업 환경이 교수님과 정말 친밀하고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학생들이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강의를 예를 들면 많아봤자 한 50명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3-4명, 작게는 그렇게까지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교수님과 정말
그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활발해야 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수님과의 그런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미국 캠퍼스에서 저희는 모든 교수진이 미국에서 오시지 않아요. 로컬 하이어링이라고 해서 미국 캠퍼스에서 이제 영어로 수업을 가르치실 수 있는 교수님을 또 같이 저희가 초빙을 하는데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 교환 교수님들은 한 학기 내지는 1년을 저희 캠퍼스에서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이제 가고 나시면 저희가 설계해 놓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한국 캠퍼스에서 공부를 잘하고 미국을 갔을 때 그 저희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을 또 따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래서 또 교수님과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추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저희가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3+1이라고 해서 3년은 한국 캠퍼스, 1년은 미국 캠퍼스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공 심화 과정의 폭이 다양성이 미국 캠퍼스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족한 전공 심화 과정을 다 웬만하면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 졸업식을 거기서 같이 하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는 설계는 해놨는데 2년을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해봤는데 저는 1년 정도 더 빨리 미국 가서 조금 여기 없는 전공들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졸업을 하고 싶습니다. 1년 먼저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정말 캠퍼스 체인지라는 그런 이제 저희 캠퍼스로 등록되어 있는 학점만 이동하시면은 가실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제가 이따 등록금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라기보다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과 특성이 지금 저희가 6개 학부 과정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학과 간에 학생들이 부전공을 한다거나 복수전공을 한다거나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문과 스타일이냐 이과 스타일이냐 사실 그런 구분을 두지 않고요. 본인이 어떤 학위의 형태로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보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제공되고 있는 학과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조금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 누적 취업률 기준 지금 89%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다, 취업이 보장된다 이런 대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본인이 그런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학생이다. 나는 3년 동안 한국 캠퍼스에서 내가 미국 가서 취업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추가 1년의 기간 동안 나는 여기서 나의 이력서를 차별화시킬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 많습니다. 기업 쪽에서도 저에게 협업을 많이 제안해 주시고 있고 정말 그 학부 과정 중에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 있다라고 꼭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14년도에 개교했을 때 모든 6개 학부를 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점으로 여기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경영, 경제부터 오픈하자라고 해서 그 2개의 학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6개의 학부가 열렸거든요. 과 개설 순으로 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제가 학위 형태를 적어놨어요. 이 학사 2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이 커리큘럼 안에는 좀 수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수업들이 좀 있구나. 2번째, 그러면 내가 지원을 했을 때 내 성적표에 있는 수학 성적을 조금 입학사정관이 주요하게 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ACSB 인증대학이고요. 경영, 회계뿐만 아니라 그 2개의 과정을 동시에 인증받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AICPA라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커리큘럼이 다 녹여져 있고 그래서 시험 저희 AICPA도 준비 많이 합니다. 더불어서 AICPA를 따지 않고도 미국 동부에 있는 빅4 회계법인으로 진출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실 때 경영학과는 특이하게도 심화전공 이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다가 제가 마케팅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종이에 나와 있는 어떤 넘버들,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게 너무 재밌다. 회계 쪽으로 조금 더 나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서비스, 교무처 가셔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와 함께 커리큘럼을 조정해서 심화 전공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 8개 분야를 모두 다 익히게 됩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심화전공에 대한 윤곽을 스스로 잡게 되고요.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심화전공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과, 이학사 / 문학사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학위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실 때 둘 중에 하나, 어떤 학위의 형태로 공부하실지를 선택하시는 건데 경제학적 현상을 조금 더 수치화시키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스킬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학사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교수님께 이번 이제 봄학기 저희가 리크루팅을 본격적으로 나서기에 앞서서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다 모든 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는 경제학과는 문학사, 이학사 구분이 그렇게 뚜렷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수학적 난이도에 대한 중요도를 공통적으로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다 수학 난이도가 있는 수업들은 듣게 돼야 될 텐데, 이점이라면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 유학 갔을 때 거의 비자가 1년 취업 비자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취업 준비를 한국에서 잘 해서 그 1년 동안 지원을 하라는 그 저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제학과는 커리큘럼에 살짝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여기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추가로 2년, 최대 3년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업데이트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올릴 때 저희가 봤을 때 매출을 늘리는 게 경영의 목적이라면 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높이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제학과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책까지 개발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그 다음 연도에 개설된 국제학과입니다. 당연히 워딩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문학사고요. 경영학과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재학생들을 이루고 있는 학과입니다. 보통 대학교에는 석박사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 과를 대표하는 연구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석사 박사생들이 없다 보니까 학부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연구소가, 미국에 있는 연구소의 분소가 저희 한국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석사 박사 수준에서 하는 연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국제정책안보연구소 본캠에 있는 그 연구소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국제 전문가, 정책들을 논의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요. 이 모든 심포지엄, 그리고 모든 연구활동, 학부생들이 진행합니다. 근데 국제학과 학생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연구소에 들어가기 위한 또 어떤 별도의 절차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폭넓게 배우게 됩니다. 14개의 심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개까지입니다. 지역별 또는 이슈별에서 하나씩이 아니라 나는 이슈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2개를 하셔도 되고 하나에만 집중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학과 이름이 매우 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학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 지금 저희가 더 잘 아시겠지만 갈등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단 국가라는 그런 특징을 빼고도 국가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이건 개인 간의 갈등, 사회적 집단 간의 갈등, 그리고 어떤 지역 간의 갈등,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에서 우리 이런 좀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해보자 하는 취지로 탄생한 학과예요. 경제학과랑 동일하게 이학사 또는 문학사 선택하시는 거고요. 이학사 역시 이런 갈등의 요소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학사, 아니라면 문학사,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미국에서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대학교다라고 말씀드려서 전미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징적인 학과고요. 여기 교수님들께서 집필하신 교재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80여 개의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가 제공되고 있는 대학교의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는 학과입니다. 5번째,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 예술학사입니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림을 그리는 디자인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학사, 영어로 Bachelor of Fine Arts라는 워딩으로 발급을 학위를 발급받으시는데 디자인 수준에서 가장 최상위 학위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다 배우게 되세요. 처음 수업은 거의 보드게임을 만들어보는, 게임의 로직을 이해하는 그런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을 이루는 요소들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코딩, 그리고 캐릭터 개발, 그 다음에 좋은 게임, 정말 트리플 A 직군이라고 하죠. 그 트리플 A 군으로 들어가 있는 게임들은 스토리 라인도 완벽해야 합니다. 인문학적 배경, 그 다음에 자극이 돼야 되니까 음악, 음향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다가 고학년으로 진학하면서 나는 조금 이런 분야가 조금 게임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는 나는 이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학생별로 맞춤형 1대1 맞춤형 커리큘럼이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과는 특이하게도 미국에 가셨을 때 4학년 때 조금 더 기업에서 일할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제공되는 학과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아까 비자 형태를 말씀드렸을 때 예술학사, 그러니까 이공계 계열과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학과 역시 최대 추가로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미국 비자, 취업 비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 저희가 1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능성 게임이라고 하는데 게임이 꼭 오락성만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교육용, 의료용 이런 컨텐츠 개발,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고 이렇게 써서 버추얼 체험하는 것들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크 쪽, 뭔가 구현을 시키고 싶다. 나는 뭔가 게임에서 그렇게 가동시키고 구현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창의력을 굉장히 보시고요. 추가로 저희가 그래서 에세이를 미국에 계신 게임 디자인학과 교수님들께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절차를 저희가 게임 디자인학과 지원자들한테는 받고 있는데 폴폴리오라고 말합니다. 폴폴리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림 그린 그 폴폴리오를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2개 추가 에세이예요. 게임 디자인학과 지원자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존하는 게임 중에 가장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게임을 이름을 명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서류 제출보다 더 빨리 작성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로 조금 더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 입학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2021년도 12월 교육부, 죄송합니다. 2020년도 12월에 교육부 승인, 미국 학과의 승인을 거쳐서 2021년도 봄학기 때부터 데이터과학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야를 봤을 때 응용통계 수학,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이런 분야들이 조금 융합져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분야다. 처음에 데이터 과학과에 대한 과 설명을 하실 때 교수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벤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좀 넣어봤는데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정통 있는 학과들, 사회학, 정치학, 영문학, 국문학 이런 학과들의 형태는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굉장히 따라가는 학과인 것 같아요. 저희가 2021년도 봄에 오픈했을 때 국내 대학교에서도 20여 곳에서 함께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과라는 그 학과로 승인을 받았고 단순히 어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그런 사회적 현상들, 팬데믹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고 어느 나라에서 조금 더 많은 그런 감염자들이 나올 것인가, 이걸 위해서 어떤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학과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고리즘, 그 다음에 코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학과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런 툴들을 활용했을 때 어떤 요소들을 적용시켜야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절차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적어는 놨는데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직접 지원하십니다. 무조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지원 마무리하시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출을 완료하신 온라인 지원자 대상으로
과별로 저희는 입학사정관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학생별로 개인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서류가 도착했는지, 어떤 서류를 언제쯤 도착 예정인지. 그래서 저희가 지원자분들한테 온라인 제출이 확인되고 나서는 좀 전화나 이런 거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서비를 받고 있는데 원서비를 지불하시고 난 뒤에 G넘버라고, 자, 원서가 잘 등록됐습니다. 당신의 G넘버는 이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 G로 시작한 8자리 숫자를 꼭꼭꼭 외워두셔야 돼요. 지원자 매칭할 때 저희가 그게 동명이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넘버를 통해서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G넘버가 곧 학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 캠퍼스로 서류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토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리포팅 방식이 저희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있다 보니 그냥 미국 캠퍼스 코드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지원을 토플 제출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더 상세한 안내를 드리겠지만 미국 캠퍼스로 그냥 바로 리포팅 되는 형식이고, 그거 외에는 저희는 서류를 원본으로 학교에서 해주시는 인비 처리된 상태의 서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원본 인증을 하고 학생 내신을 분석하고 모든 서류를 원본 인증 과정을 거친 후에 미국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학생의 서류 제출 현황을 업데이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모든 필수 서류 제출이 끝났고 이 학생은 내신이고 영어고 뭐 다 안정권이다, 에세이도 잘 썼다 라고 하면은 2주 이내로 통보를 드리는데, 학생이 조금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했는데 약간 합격선에는 들어가기 힘든 그레이존에 속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학생별로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보다 조금 더 추가 에세이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진짜 영어 점수를 좀 더 높이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조금 학생과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2주보다 조금 더 걸리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착일 기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출일 기준이 아니라. 전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재학생이 되셨을 때 이수하는 수업이 120학점, 졸업학점으로 다 들어가는 학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규, degree seeking 학생들입니다 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학기에 듣는 수업은 120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학위는 non-degree 과정이라고 해서 아카데믹 영어 수업만 집중적으로 배우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정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도 합격선, 영어 점수도 합격선, 정말 자신만의 이야기를 잘 담아서 작성한 영문 에세이, 필수 3개의 서류가 잘 들어온 학생, 합격선, 디렉트 어드미션 드리고 있고요. 영어 점수가 살짝 모자란다. 영어 점수의 그 커트라인은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그런 학생들, 내신은 합격선인데 영어 점수가 살짝 모자란다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전공 2개, 교양 3개를 한 학기부터 듣는다고 하면 교양 3개 중에 2개는 필수로 미국 대학교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 스킬들,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훈련을 하는지. 미국 대학교에는 본인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채널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갑자기 교수님께서 퀴즈 본다, 디스커션 시작하자, 발표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타임 매니지먼트, 자기 본인 스케줄 관리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수업을 2학기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PPP, Patriot Plus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나 그런 고교 과정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2015년도부터 적용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형인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러닝 커브, 성장도, 가파른 성장도를 보여주고 있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영어가 하나도 준비 안 된 학생들이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개강하자마자 실전으로 들어가는 학교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더 훈련받고 싶다. 한 학기 과정입니다. 한 학기만 하시는 거예요. 조건부 과정 드리고 있습니다. 18학점이나 이수하세요. 읽기와 쓰기가 병합된 수업, 그 다음에 말하기와 듣기가 병합된 수업, 마지막으로 그 4가지 영역이 통합된 수업. 18학점을 이수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업학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아카데믹 영어만 훈련받으시는 프로그램이고, 봄학기에 많은 학생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트라인을 딱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 이것은 미니멈이에요. 최소 이거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노리는 학생이 있다.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 하나만 제출하십니다. 당해년도 수능 반영합니다. 2014년도는 재수생일 경우에는 2014년도 수능을 본 학생들 성적 반영해 드리고요. 2015 봄부터는 2015 수능 영어 성적 반영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등급 제출하시면 다른 영어 성적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필수 서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을 하셨다, 기졸업자다, 영문 졸업증명서까지 같이 발급받으셔서 인비 처리하셔서 보내셔야 되고, 공인 영어 점수, 아까 지금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하나 택일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대학교 지금 입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예 생각의 틀을 바꾸셔서 자기소개서 계획하셔야 돼요. 한국 대학 입학 전형도 준비하지만 나는 미국 유학을 위해서 입시도 같이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자기소개서에 정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생기부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풀어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입학 사정관이 봤을 때 이 학생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정말 어떤 일기 형식으로 쓰듯이 어떤 특정 계기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됐고, 나는 지금 어떤 주관을 갖고 살고 있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한 진솔한 자기소개서 기대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해당되시는 게 선택 서류에서는 국문 생기부 정도인데, 국문 생기부는 국문으로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학 서류에서 생기부가 저희가 원본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문 생기부 세특 어떻게 이과에 잘 적용되어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냥 성실하게 이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이 힘든 고교 과정을 잘 성실하게 마쳤는가, 이 학생의 성취도 추이가 보이는가, 학교의 그 수준별로 저희가 별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학처럼 일정 등급 커트라인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각 1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는 학생 종합 의견 저희가 아주 주요하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영문 추천서는 추천인께서 직접 보내셔야 되고, 추천 학생이 보면 안 된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천인께서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는데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소속과 직함만 밝히셔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한국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쓰고 싶고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데 영어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국문으로 써서 보내주셔도 입학심사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8월 1일에 이제 봄 조기 열릴 예정이고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8월 1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8월 1일에 땡 하고 들어갔는데 안 되시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지원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불합격 통보 받았다, 그럼 1차에 다시 지원, 2차에 다시 지원이 아닙니다. 8월 1일부터 지원서는 쭉 2025년도 2월 1일까지 끌고 갈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새 텀으로 끊어놓은 이유는 입학 장학금 혜택을 우선시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조기 지원에 지원했다고 해서 합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경우에 조기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 혜택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우수한 학생들의 그 텀을 저희가 조금 더 구분해서 보려고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입학 장학금 혜택을 목표로 하시는 학생들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높은 성취도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미국, 한국 캠퍼스 학비가 동일합니다. 학기 기준으로 만불이고, 원래는 미국으로 가시게 되면 저희는 외국인 학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의 학비가 적용되는 게 통상적인데요. 작년 여름으로 기준으로 한국 캠퍼스 학비, 미국 학비 동일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셔도 만불 학기당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입학 장학금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입학처에서 나가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서류에 대한 그 수준에 따라서 우수인재 장학금 학기당 1,500불에서 5,000불까지 학생별로 상이하게 적용시켜 드리고 있고요. 희망인재 장학금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은 서류 같이 제출해 놓으시고, 그 서류 같이 합격하신 이후에 필수 제출 서류들을 조금 내면 우수인재 장학금 포션보다는 적은 1,500불에서 3,000불 학기당입니다.
학기당 이렇게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재학생이 되셔서 이제 일정 학점 이상이 유지된다. 한국 캠퍼스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3년 내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천시에는 두 가지 추가 장학금이 있는데요. 교육감 추천 전형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추천 전형을 받은 학생들을 저희에게 서류를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의 입학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정하고 있고, 작년 봄에 처음 시행해서 작년 봄에 2명의 학생이 교육감 추천 전형 혜택을 받고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래 인재 장학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 혜택은 미국 가서까지 학비, 매 학기, 그러니까 총 8만 불이겠네요. 8만 불 학비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학생 장학금이고요. 입학 장학금과 중복해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일회성이긴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재학생이 점점 늘어나면서 재학생에 대한 혜택들도 이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설명은 이게 마지막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제 명함도 갖고 왔고, 끝나고 저기 밖에서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